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7일 새벽 모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 여러 가지 기록을 세우고 있죠. 우선 그 혐의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입시 비리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유재수 전 금감원 금융정책국장인가요? 그 사람에 대한 감찰 무마, 이걸 포함해서 총 12가지 정도라고 하는데, 자, 무슨 기록을 세웠느냐? 우선 1심 재판이 3년 2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기록이죠. 물론 최초의 기록은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3년 2개월 만에 1심 재판이 선고가 됐다. 그게 올해 2월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혐의로 기소가 됐던 거는 12가지인데 7가지 부분에 관해서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2년이 됐죠. 이 중에 이제 감찰 무마 사건이 있는 겁니다.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무마. 자, 2월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2심도 또 공판 준비 기일 이런 게 필요하더군요. 그래서 5월 25일에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고 7월 17일에 본 재판을 열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 2심에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사죠. 근데 개인 명의로 사실조회 회신서라는 거를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받아와서 제출을 한 거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특감반이, 이게 이제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특감반입니다. 비서관, 수석비서관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감찰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것은 특감반이 설립 취지에 반한다.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과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 유재수 감찰 무마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민정수석의 권한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무죄다 하면서 법원에다가 제시한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게 범죄 혐의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중간에 그만두도록 한 게 아니고, 자기는 감찰을 끝낸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이 이 특감반 주장은 감찰이 진행되는 도중에 범죄 혐의가 나오니까 유재수 씨가 다른 그 당시의 여권,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죠. 그쪽을 통해서 압박을 넣어서 결국 이 감찰이 중단됐다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고 진상으로 보이는데,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은 그게 아니고 일부 감찰을 진행하다가 그리고 끝난 거다 감찰이,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중단한 게 아니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민정수석이 자기의 직권을 남용해서 특감반이 계속해서 이 사람 감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았다. 특감반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거거든요. 이 죄목이.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편을 들고 나선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저는 이 부분에는 제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감반이라는 게 비서관이나 수석이나 이 사람들로부터 독립하여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설립 취지에 반한다. 글쎄, 이것도 다 동의하기는 어렵죠. 저는 설립 취지는, 특감반이라는 거는 공직자들의 비리, 이런 부분을 이제 첩보를 수집해서 그걸 확인해서 관련 부처에 통보해서 그 비리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휘는 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의 지휘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에 관한 독립성을 만약에 유지하지 않았을 때 과연 특감반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설립 취지 자체는 독립해서 하되 지휘는
수석 비서관이나 비서관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아마 그런 정도로 이 설립 취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모든 걸 다 독립하여 하지 않고 다 간섭을 했던 모양이죠. 심지어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 다 민정수석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뭐 법조인은 아니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비리가 있다 하는 첩보를 특감반원이 어디서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감찰을 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또는 비서관이, 이게 반부패 비서관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 반부패 비서관 위에 이제 민정수석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반부패 비서관이나 아니면 민정수석이 자, 이러이러한 사람이 비리가 포착됐습니다. 감찰을 할까요? 그랬을 때 어떤 비리인데? 라고 묻고 진짜 중대한 비리입니다. 근데 하지 마. 시작하지 마. 이게 민정수석의 권한일까요? 아니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일까요?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데 하지 마. 그거는 뭐 그 배경이야 모르죠.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민정수석의 권한인가? 아니면 권한 남용인가?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찰의 시작 권한이 민정수석한테 있다는 거거든요. 아마 현실적으로는 민정수석이 하지 마! 그러면 안 할 겁니다. 나는. 그러나 그거는 직권남용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작과 종료라고 했습니다. 종료. 물론 감찰이 끝났을 때 그래 이거 감찰 끝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한번 판단을 해볼게. 뭐 그거는 저는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보는데 그냥 감찰이 예를 들어서 한참 지금 비리 혐의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끝! 여기서 끝내! 그거는 감찰 종료인가요? 감찰 중단인가요? 중단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 권한도 민정수석한테 있느냐? 글쎄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비리가 막 쏟아지고 있는 중간에 그걸 틀어 막았다. 남용 아닌가요? 그건 남용으로 봐야죠. 또 하나, 처분에 대한 판단. 이것도 민정수석한테 있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비리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거의 뭐지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 비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그냥 야 그거 그냥 덮어두자. 그랬을 때 이게 민정수석의 권한인가요? 아니면 직권남용인가요? 또 하나, 처분에 대한 결정 권한. 예를 들어서 거의 뭐 이거는 뭐 징역 5년 정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민정수석이 그 부처에다가 그 공직자가 속한 부처에다가 그냥 경고 정도 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민정수석의 권한인가요? 아니면 직권남용인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정수석을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러면 자기는 민정수석 때 전부 이런 식으로 처리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의견서라는 걸 보면 다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민정수석은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감찰을 그러니까 비리가 있는 사람한테 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할 권한, 그 다음에 감찰을 중단시킬 권한,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도 덮어줄 수 있는 권한, 이게 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걸 권한으로 보기보다는 직권남용으로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상식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제가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지금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 그거를 중단시킨, 그것도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중단시킨 그런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한 2심이 진행되고 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식의 의견서를 제출해서 지금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게 상식에 부합하냐? 만약에 그런 그 문재인식 논리가 상식이라면 1심에서 징역 2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1심 판사도 그래 이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맞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징역 2년, 물론 뭐 3년 2개월씩이나 끌었지만 징역 2년을 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똑같은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 이거야말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한때 자기가 데리고 썼던 수석비서관이었다는 어떤 개인적 인연, 이런 것 때문에 봐주세요 뭐 이런 탄원서 비슷한 개념 아닌가? 이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역할, 과연 맞는 것인가? 공사를 구분하는 것인가? 변호사 또는 민정수석을 했던 본인에 대한 그 일종의 뭐 자존감 이런 걸 해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상식적으로 돌아와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사적인 감정 버리고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 그 다음에 현재도 변호사인 본인의 위상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망신스럽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는데 그게 또 조국이다. 지금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뭐 1심 선고가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2심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조국 마찬가지죠. 상식에 맞는 주장을 해서 저는 그런 주장을 해서 2심 판사가 이거 무죄다 뭐라고 하는 거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해서 내린 그 결론을 보면 이거는 청탁을 받고 중단시킨 거거든요. 그게 증거가 있습니다. 그거 다 디지털 포렌식 같은 거 해서 다 전화 통화하고 누가 뭐라고 했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다고 보고, 그렇게 따지면 이 증거관계 같은 거를 따져봐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이 현재 변호사, 전직 민정수석, 그런 것 아닌가요? 조금 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 자체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문재인 후보를 찍었든 찍지 않았든 간에 그러면 그에 맞는 정도의 처신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논리가 말이 안 된다. 증거관계로 봐도 그렇고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심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주목이 되죠. 1심보다는 2심이 중요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그 판단은 2심에서 대부분 끝납니다. 3심 대법원은 그 법률 관계니까 이 법률을 제대로 적용했느냐 문제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2심에서 끝나는데, 글쎄 2심도 지체된 정의가 되지 않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